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북클럽, 마을 인싸클럽 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인싸클럽 진행을 맡은 이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인사드리는 하이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어 안 쓰고 한국어로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원래는 썽이었는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쳐서 장라이로 바꿨습니다. 장라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217입니다. 부탁드려요. 제 이름이 애착이가 나봐. 앞에서 정신을 쏙 빼놔가지고. 제가 먼저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죄송하네요. 네, 박PD입니다. 네, 저희가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요. 저희 근황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아마님. 오, 깜짝 놀랐네요. 네, 제가 오늘 근황이 따끈따끈한 근황이 새로운 근황이 있는데요. 따근. 제가 아마 농부를 꿈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가 봐요. 들어가면 진짜 대단. 네, 거기에 이제 좀 재밌을 만한, 우선 제 기준이기는 하지만 재밌을 만한 수업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듣고 온 게 전통주 만들기 수업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석까지 가야 되는 기나긴 진짜 멀다. 기나긴 그 여정을 갔다 왔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매우 피곤하고요. 근데 오늘 들었던 전통주 만들기 수업 재밌었어요. 그게 좀 집체 교육이라 솔직히 그냥 강의에 가까운 수업이기는 한데 워낙에 제 관심사기도 하고 생각보다 술 아니고 만드는 거 전통술. 내가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고 전통주 이제 좀 고가의 술을 그렇게 평소에 사 먹지는 못하니까 근데 오늘 되게 좋은 기회에 시음까지 하고 왔거든요. 아주 소량 아주 소량을 하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되게 깔끔한 맛에 되게 단 맛, 그러니까 끝맛이 되게 달고 뭐가 남는 게 이제 입안에 뭐 이렇게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게 남는 게 전혀 없는 맛있는 술을 이렇게 살짝 혀에 이렇게 스치고 왔습니다. 전통주라고 하면 어떤 걸 전통주라고 해요? 우선 그냥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막걸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탁주라고 하는 거고 막걸리라는 그 이름에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거에 문헌이라고 하나? 거기에 남아있는 것 중에 막걸리라는 이름은 없고 탁주가 맞는 거고 그게 이제 그건 한 번에 빚는 건데 보통 두 번에 거쳐서 빚는데요. 밑술이 있고 덧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거쳐서 만드는 거를 오늘 수업을 듣고 왔는데 그렇게 저희가 그런 알고 있는 그냥 소주도 전통주인데 안동소주 이런 거 이런 게 전통주인 거고 그냥 처음에 그냥 백화주 이런 것도 전통주인 거예요? 백화주? 백화수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일본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요거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요. 우선 저희가 많이 마시는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거는 그냥 희석주 해가지고 이것도 전통주는 아닌. 네. 그럼 전통주는 도수가 높아요? 안동소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 40도래요. 근데 오늘 배우고 온 거는 보통 오늘 배운 대로 그 양으로 하면은 14도에서 16도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그거 만든 거 먹을 수 있어요? 깻잎이랑. 그치? 안주는 깻잎 장아찌랑 밤조림이랑 하면 딱이겠는데. 제가 찜통을 사게 되면 해볼게요. 그럼 그 수업 받으면 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요거는 좀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수업들이 있기는 한데 이 전통주 수업은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보통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거의 맛보기 수업처럼 집체교육한 이후에 또 각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간간히 있어요. 그 술 만들면 한 번 만들 때마다 한 병씩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만들던데.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되게 집에 술이 쌓여 있대요. 근데 오늘 기준 그 그램 수는 거의 물 2리터를 부어서 하는. 근데 그게 뭐 2리터가 그대로 술로 나오는 건 아니고, 예, 그것보다 좀 적은 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쌀에 흡수되는 거 이제 제하고 이제 숙성돼가지고 걸러내면 2리터보다는 못하는 그 양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 도봉구의 청년 인정 대표 홍지연 대표님 은 수제 맥주 만든다고. 맞아요. 진짜요? 우와. 청년 인정의 취미라고. 우와. 한 번 만드는데 25리터씩 만든다. 네. 그렇게 많이 만드실 줄 몰랐네. 근데 맥주는 한 번에 많이 마셔야 되잖아. 그치. 많이 마시니까. 맥주는 자기가 뭐든지 만들 수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재료에 따라서 온갖 거 만들 수 있다고. 전통주도 그래요. 전통주도 옥수수 넣으면 아, 옥수수 진짜요? 밥 넣어도 되고 막 이렇게 꽃잎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삶 넣어도 되고 제가 오늘 그냥 생각한 건데 차를 넣어도 되겠네. 막 이런 생각. 기대해 볼게요. 뱀 같은 거 안 넣으세요? 뱀. 안 돼요. 뱀 많이 불법 먹으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대요. 저 아는 분이 중국에서 뱀술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를 한번 붓고 네. 이제 그걸 이제 아껴서 조금씩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버리면 아까우니까 다시 소주를 이렇게 부었어요. 붓고서 반쯤 먹다가 자기 딸이 어떻게 해서 이거 넘어뜨렸는데 깨진 거야. 아우, 징그러워.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 막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뱀을 잡아서 이렇게 다 늘어났더니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뱀이 플라스틱이었어. 가짜야? 대박이다. 플라스틱주. 와, 진짜 중국의 자기 그냥 레벨구나. 소주만 마신 거야. 근데 그거를 애기 느끼면서 먹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역시 안다며. 역시 뱀은 다르지. 그거는 마셔봤거든요. 불개미주? 우와. 네. 그건 또 뭐예요? 그럼 어떻게 먹죠? 불개미를 소주 안에 진짜 넣어놔서 그거를 숙성시켜가지고 먹는 건데, 와, 진짜 딱 맛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몸이 후끈해져요. 진짜 일날 수 있는 그런 주더라고요. 별로 마시고 싶지는 않네요. 네, 저희 또 근황 토크 하다가 또 술 얘기로 갔는데요. 책 끝낼게요. 저희 저번 주에 얘기했던 원민님의 노는 게 아니라 기획하는 겁니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선 이 밀레니얼 세대가 정확히 뭔가요? 저도 찾아보니까 네. 1980년도에서 200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다행이다. 5개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밀레니얼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20대, 30대? 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꼈어. 꼈어. 우리가. 다행히 오케이, 꼈어. 오케이. 81년도부터 96년도 출생까지.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인데 다들 특징이 뭐 락피디님은 밀레니얼 세대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X세대. X세대세요? 다행이다. 베이비 보면 아니시다. X세대도 너무 오랜만에 이가 베이비 보모잖아. X세대 저는 오렌지 쪽. 아, 진짜? 그 세대예요? 알겠습니다. 전 이 세대의 특징. 특징? 여러분들의 특징이 우선은 뭐예요? 약간 워라벨 좀 중시하고 뭔가 이렇게 소확행 하는 거,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 같은 그 거. 문화 소비에 아끼지 않아요. 맞아요. 가심비라 그러잖아요. 가심비. 가심비? 네. 가심비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가심비 몰라요? 마음. 가성비 아. 가성비 가심비. 아, 가심비. 가심비. 요새는 그런 가격 대비 얘기도- 내 심리 만족. 좋다. 그런 얘기도 있- 가치관이 아니라 가취관이라고 해서 가치. 가치랑 내 취향이
포함된 가치관으로 많이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관을 많이 진짜 취하셨나요? 가치관 발음하시는데 가치관을 주로 하시는 거 아직 갑자기 불경지가 생각이 나서.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죠.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가치관. 근데 저도요. 밀레니얼 세대가 그렇게 취향들이 많나요? 요즘 근데 근래 들어서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아날로그랑 레트로 막 이런 것도 한 번에 수용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요즘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레코드판과 턴테이블이 신기하다고? 신기하세요, 정말? 실제로 막 저는 돌아가는 건 못 봤어요. 저는 실제로 LP판이. 들어봤는데 사실 LP판이랑 그걸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좀 꼬드게 봤어요. 아빠는 그런 세대일 테니까 아빠 우리 이거 사가지고 노래도 듣고 좀 취향도 같이 공유해볼까 했더니 아빠가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너 내가 산 아이팟 잃어버렸는데 뭘 또 사? 그래서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런 소리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서 나는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라든지 그것만이 낼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 기계만이.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요새는 그런 것들도 촌스럽다가 아니라 그냥 멋있다. 인정해주는 되게 분위기라. 레트로 진짜 그런 느낌. 네, 개인적으로 이 밀레니얼 세대를 느낀 거는 그냥 남들 다 하는 건 하기 싫은 남들 다 하는 건 하기 싫은데 또 남들 다 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같이, 네, 일본에 갔는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2탄인가요? 네. 되게 저 밀레니얼 일본에서 세대예요. 로컬 편집숍인데 되게 유명해요. 거기가 원래 교토에만 있었는데 도쿄에 하나를 냈어요. 이름이 뭐예요? 소소라고. 소소. 네. 예쁘더라고요. 되게 예쁜 패턴으로 패턴 만드는 원단. 가방도 있고 뭐 다양한데 거기서 한국인들에게 되게 유명한 소소의 기본적인 되게 유명한 정말 딱 소소 하면 딱 보이는 그 패턴이 있어요. 숫자가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근데 분명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맨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것만 사간다고 그런 거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네. 전 그거 안 사고 다른 거 샀어요. 계속 그 한국인들 많이 산다는 그 패턴을 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귀엽고 사셨어요. 그래서 귀엽고 오늘 메고 오셨어요. 둘이 같이 메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 가방이 있어요. 사실 그 전에 다른 무늬로. 근데 이제 217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딱 그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남들과는 다른 것도 하고 싶지만 남들이 하는 것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갖고 싶어서 두 개 샀어요. 결국엔 돈이 많으면 된다. 그러니까 시기가 달랐을 뿐이지 이제 그때는 남이 안 사는 거 샀고 이번엔 남이 다 사는 걸 샀고 그냥 두 개가 갖고 싶더라고요. 아쉬워서. 근데 남이 다 사는 게 또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대중적인 거는 네. 대중적인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혀를 차더라고요. 우리 장라인님께서 이걸 귀엽고 샀어? 뭐 이러면서. 서로 손이 많이 가시네요. 그러네요. 근데 보면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네. 그 패션에 그건 패션이라서 그런가? 다들 보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헤어스타일이나 네. 옷차림이나 다 똑같잖아요. 네. 뭔가 남들과 다른 취향을 원한다고 하는데 보면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남들과 다른 취향을 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평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평범한.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정도? 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튀지 않고 싶을 때도 있고.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옷은 너무나도 확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래서 대놓고 튀고 싶지는 않은데, 소소하게는 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소소한 취미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옷이라든지 완전 딱 보여지는,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튀고 싶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다른 취미가 있는 걸로 튀는 건가요?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도 튀는 걸 싫어해서.
근데 저는 그 프립이라는 취미 원데이 클래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프립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나의 취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좀 꾸준히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프립을 통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이제 들어봤어요. 꽃꽂이 들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암벽 타는 거 클라이밍 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저는 다양하게 하나씩 경험해보는 게 또 저의 취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프립 통해서 그때그때 시간 되면 도자기 굽는 거 한번 또 해보고 그림 그리러 한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하나하나 경험하는 거 그리고 또 재밌어야 되는 거 그런 게 요즘 세대 아닐까요? 재밌어야 되는 맞아요. 거. 그거 진짜 사실은 중요한 제가 이 책을 노는 게 아니라 기획하는 겁니다 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딱 문구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없어도 되지만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정말 아이디어는 없어도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시작조차 하기 싫어서 그것만 보고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이렇게 사무실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읽고 있을 때 아시는 분이 이 책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책에서 주는 뭔가 편안함이 있대요. 겉표지에서 주는 편안함이 있대요. 일러스트가.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책에서 보는 게 또 기획하는 겁니다는 좀 부담스러운데 앞에 붙어 있는 게 노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왠지 편안해 보이고 좀 플레이스러운 게 굉장히 가볍게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목을 지은 게 원민님의 네. 어머님의 시선으로 쓴 제목이래요. 와. 저희가 말한 것처럼 네. 저희는 부모님한테 말을 해도 어머님은 그거 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저는 기획하는 거다 이렇게 음. 하시는 거래요. 또 그런 숨은 뜻이 있었구나. 근데 보면 또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세대와 완전 낯선 캐릭터들로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조직 안에서든지.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일 수 있지만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존- X세대가. X세대가 기존 기존에 예, 있는 세대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이제 대표적인 게 회사 내에서 보면 퇴근하고 나서의 카톡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고 그래서 그런 저 기사도 봤어요. 퇴근하고 나서 자기 팀 막내한테 야 내일 뭐 무슨 일 있으니까 뭐 미리 좀 생각해라 이랬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다음에 아침에 와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답을 안 했다는 거는 익십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무시했는데 다음날 딱 와서는 너무 친절하게 너무 상냥스럽게 와서 사람을 다 챙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캐릭터는 뭔가 퇴근하고 나서와 직장에서의 사람이 이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게 아까 하이진이님이 이야기한 네, 워라벨. 워라벨. 그러니까 분리, 완벽한 분리. 요게 네. 저도 그거 되게 저의 중요한 것 평일 같아서. 저녁과 주말은 진짜 중요한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셨을 때 점점 이제 집에 빨리 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점점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회식도 1차에서 그냥 먼저 오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세대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자기도 노래방을 너무 가고 싶은데 아시는 거죠. 느껴진대요. 그래서 내가 빠져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시게 됐을 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우셨대요. 근데 지금도 저희도 사실 느끼는데 저희가 워라벨 얘기를 막 하면 사실 저희 이제 상사분들이나 이제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그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지금과 다 세대는 다르고 또 저희 밑에 있는 또 다른 세대 다를 텐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서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 그냥 저희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직장인으로서야 만나는 그 인격과 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는 그 인격이 다르게끔 그럼 그게 이제 연기인가요? 아니요. 아닌데?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그래요? 네.
인격의 차이 아닌 것 네,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인격의 차이가 아니야? 네, 저희 사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인데 네. 오빠는 핸드폰을 2개를 쓰더라고요. 어.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그래서 자기 개인 정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쓰는 번호가 있고 학생들이랑 학부모랑 소통하는 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그 핸드폰은 무조건 끈대요. 어우. 안 그러면 자기가 너무 학생들한테 매여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되게 오빠가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밀레니엄 세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의 선생님으로서의 누구와 그냥 어떤 아들, 친구로서의 누구로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사무실에서의 장라이와 여기서의 장라이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같지만 다르죠. 내가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진짜? 옆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제 행동하는 거는 인격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내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할 때 지금처럼 막 우리가 장난이다 이런 거는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상사분이 계실 때나 이럴 때는 전혀 그런 건 안 하지만 어쨌든 이런 워라밸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게 저는 사실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워라밸은 정말 중요하다. 나의 저녁 시간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옛날에는 한 번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뼈를 묻을 여기서 이제 정년퇴직까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IMF를 겪고 이제 사실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다들 이직 3-4번 하는 건 기본이고 직업이 그렇게 바뀌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라 그러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윗세대나 윗세대만큼의 그렇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맞아요.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거고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내 능력을 주는 시간이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있어서는 딱 개인주의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도 내가 사적으로 친하거나 그런 사람도 일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상황으로 만나면 또 그게 그 관계가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조직에 속해 있어서는 그래서 일로 만나는 거랑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랑 이 사람이 사적으로 어떤 인격을 뭐 그런 사람이든 간에 그건 또 다르게 작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회사가 나를 책임져준다, 회사에 몸바쳐 일한다, 회사에 뼈를 묻는다, X세대나 그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살아온 그 과정을 봤을 때 결국 회사는 이들이 노동력을 그 이상의 것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다 내쳤거든요. 이거를 밀레니엄 세대들은 바라보면서 아 회사는 우리를 책임져주지 않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윗세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분을 짓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추구하게 되고 그쵸. 돈이 또 언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나한테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매 이런 거보다는 좀 결국 내 내면 안에 든다 추억이나 이런 걸 남길 수 있는 그런 걸 또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재미는 지금 당장 재밌는 거잖아요. 미래에 재밌는 거 아니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구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약간 그 구매하는 것 자체로 가치관을 표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몬드가 있는 거고 나이키의 캠페인 물품을 막 3초 만에도 품절시킬 수도 있는 거고. 러시. 네. 러브 타임인가요? 러시. 러브 베스인가요? 아무튼 그것도 네. 러시에 있는 이제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로도 자기의 내가 여기에 내가 직접적으로 소비라 그래야 되나? 뭔가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하나 일조는 하고 있어 라는 가치관도 함께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 구매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밀레니얼 세대. 네, 밀레니얼 세대. 일본에서 구매하셨나요? 일본에서 구매하신 거 아니고? 러시? 맞아요. 아 사실 저는 제 꿈이 있어요. 20살 때부터 갑자기 꿈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말씀하세요. 네. 20살 때부터
내 미용과 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을 쓰고 싶지 않다를 했지만, 자, 끝까지 들어요. 했지만, 하늘 아래 같은 발색이었고, 세상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는 화장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타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요새 뿌듯한 거는 제가 기초 라인까지는, 색조 말고 기초 라인까지는 다 동물 실험하지 않는 것으로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서서히 이뤄가고 있구나. 옆에서 정확히 그 입모양 읽었어요. 거짓말. 네, 색조는 아닙니다. 네. 오늘 저한테 아침에 카톡 보내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오늘 피부 꿀조합을 찾아냈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저는 솔직히 자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기초 밤에 저녁에 가서 쓰는 건 러쉬 걸 쓰고 있는데 네, 아침에 저 화장하실 때 팩 쓰신다 했죠. 제일 크게 오시고. 저 증거 있습니다. 저 증거 있어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역시 장라이.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맞아요. 네, 이제 러쉬를 좋아했던 것도 이런 가치관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희가 처음에 러쉬 매장을 명동으로 이제 둘이 함께 간 거는 이제 따로는 가지만 이제 둘이 가서 통장이 돼서 돌아왔다든 그곳에서 이제 샀던 게 사실은 이제 그런 동물 실험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또 이제 기부하는 바디 로션이 있어요. 근데 그 바디 로션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거기서 설명을 듣고 바디 로션을 샀게 안 샀게요. 당연히 샀겠죠. 그래서 그 바디 로션을 이제 일본에서도 사가지고 오신 우리 네 장라이님께 또 장라이님도 러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저는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산다라도 좋아요. 행복 중심에서 나오는 화장품인데 그거 비비도 나쁘지 않고요. 클렌징 오일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페이스 오일도 괜찮대요. 네. 고구마 말리기가 진짜 맛있어요. 나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오늘 사올라 했는데 못 사와서 늦어서 진짜 자, 맛있어요. 다음 가시죠. 네, 지금 저희 굉장히 멀리까지 온 것 같아요. 다시 저희 돌아가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재밌게 살아보고 싶은 우리 밀레니얼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봉이 생각하는 재밌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도봉이 뭐가 재밌을까요? 저는 재미 찾고 있는 거는 저 요즘에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재미에 빠졌는데 이제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장라이님하고 우리 아마님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일하면서 좀 더 재미를 찾고 싶다. 아이디어는 없어도 재미는 있어야 되니까 무계획으로 그냥 우리 영상 찍어서 그냥 홍보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일로서 했다가 지금은 진짜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번 여행 가서도 이제 장라이님과 이제 찍었어요. 근데 치타야 찍으려고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스타일은 그렇게 못 찍었어요? 스타일 사진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몰래 사실 그 찍어서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찍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짧고 좀 이제 거의 2분을 넘지 않는 영상에 그리고 좀 그 안에 좀 재미가 있는 거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도봉을 알리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진짜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저 혼자 하고 페이스북도 진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로그인을 한 케이스인데 어쩌다 보니 페이스북으로 이제 하도 태그가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라고 이제 했을 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뭐 해보지 뭐 했더니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봉이 되게 좋아진 것 같다고. 이게 뒤에 비춰지는 배경들이나 제가 다니고 있는 이런 거리들이나 이런 게 이제 도봉이라고 하니까 도봉에 그런 곳이 있었냐. 너네 여기 내리면 맨날 똥냄새 났는데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일본 너무 아쉬웠어요. 짧아서. 아, 진짜요? 사실은 작업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여독이 안 풀려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또 올려드릴게요. 217님은? 갑자기요? 네,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재밌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봉에 도봉에 뭐가 재밌을까요? 재밌게 살아오고 싶은 일단 사람들이 생각. 그 앞서 말한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들은 문화를 소비하는데 전혀 아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또 저희가 이 캐치프라이드가 그거 아니겠어요? 문화도시? 그죠? 기분 좋은 문화도시죠. 문화의 도봉으로서 지금 많이 발전도 영화 하고 보는데요. 있고 심지어 이제 2020년엔 더 발전할 그럴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대 자본을 이렇게 잘 요리조리 피해서 도봉의 것과 함께 융합만 된다면 그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크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런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관종이다 보니까 여행 갈 때 되게 특이한 데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 기준에서 특이한 곳은 3가지가 있어요. 스벅이 들어가지 않고 스벅이 입점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맥날이 없는 나라, KFC가 없는 나라 요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들어오는 순간 거기는 이미 관광지로 발전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도봉이 되게 좋은 이유는 스벅이 어쨌든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하나 곧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가 더 생겨요. 이마트. 이마트에 입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사실 기뻐했어요. 다들 어디 생기냐고 지금 눈이 2호점이 생긴다는 거에 기뻐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아까 117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대 자본이 계속 들어오는 순간 도봉도 이런 관광지가 되는 건 진짜 한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너무 조마조마하거든요. 저는 도봉에서 전에 하이진님처럼 전 도봉에서 죽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도봉에 집을 사야 되는데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고 그럼 난 집을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스벅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도봉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이슈라고 하시던데 그 저희는 스벅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강남구는 200개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같은 서울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저희 도봉구가 선호하는 이상형이 살았으면 좋겠는 서울 도시에서 꼴등을 한. 그래요? 진짜요? 그 청년들한테 조사한 200명인가 300명 정도 조사한 게 있는데 얼마 거기서 단 2명이 뽑았대요. 진짜요? 여기서 좋겠다. 몰라서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래. 같은 서울로 안 봐주는 그쵸. 게. 얼마나 좋아. 서울인데 서울로 안 봐주면. 뭐가 좋아요? 아니, 정말 의아해하시는. 지방에 사는 느낌 나잖아요. 휴가 그래서 간 저도 진짜 도봉이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문화도시? 문화도시 좋다 이거야. 그러면 도봉에 있는 걸로 문화를 좀 외부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비판 안 돼. 네. 아레나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도봉 그냥 지금 있는 평화문화진지 방예리 이런 걸로 활용해서 그런 문화를 좀 많이 기획을 하고 그런 문화로 지방처럼 농사활동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농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지방. 그런 거 하고 감 구분하는 따고 막 아니, 서울에서도 감따. 진짜 도시 양봉하던데. 왜 이래? 그런 컨셉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도봉동은 아직도 배밭이 있고 감 딸 수 있고 우린 수박도 없어 도봉동은. 맥도날드 없고 KFC 없고 롯데리아도 없어요. 하다못해 그 지방 시골에 가도 있는 롯데리아가 네, 없다는. 그런 거 치면 도봉동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여행 갈 때 보면 휴가 가면 나 여기서 살고 싶다. 네. 그런데 진짜 휴가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도봉구는 살짝 휴가지 분위기 나지 않나요? 나는 휴가지 분위기 나던데. 전 주말에만. 전 주말에만 휴가지 느낌이 나요. 휴가지? 네, 휴가지 많은 느낌이 사람들이 나요.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국립공원이라잖아요. 네. 1,000만이 온대요. 1년에 유네스코에도 1,000만. 올랐대요. 대박이다. 저 거기 앞에 살겠어요? 근데 스벅이 없고. 거긴 도봉산 커피가 있잖아. 맞아요. 거기 노홍산 커피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반가웠거든요, 노홍산 커피.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한때 왜 그 이효리 씨가 제주도 내려가면서 제주에서 사는 게 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제주도보다 자연 환경이 도봉구가 좀 그럴 수 있지만 도봉구도 사람들이 그 살고 싶은 그런
동네로 싹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처음에 원래 우리 아마님이 동대문에서 도봉으로 이사 올 때 네. 창동 쪽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봉 이동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동보단 도봉동이라고 난 생각해요. 저는 거봐요. 진짜 저는 이사 온 이후에 되게 만족도가 이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지금 막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국내 여행을 다닐 때 이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자가를 못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막 고령 이런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리지 않을 곳도 이렇게 들려보거든요. 근데 가면 항상 그냥 저는 정말 촌을 가면 그냥 그 촌 느낌에 되게 행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반전되는 분위기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도봉은 그러한 매력이 있다. 그치. 맞아요. 되게 한적하고 사람 사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따뜻함이 느껴져. 맞아요. 따뜻함 네. 느껴지는 동네 맞아요. 네. 평화로워요? 우리 되게 동네 진짜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네, 조용하고. 8시 이후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잠깐만요. 그건 좀 무섭잖아요. 얼마나 잠자기 좋은데요. 통금 아닌가요, 그거? 진짜 8시 이후에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이렇게 친구나 아니면 집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네 집은 8시 이후에 저녁에 정말 조용하구나. 정말 한적하구나.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 심지어 공기까지 좋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도봉구가, 도봉구 경찰서가 선호 1위라면서요, 경찰분들의. 범죄율이 낮아서.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되게 조용하고 안락한 느낌의,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 그러니까 아직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평화로운 지역.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시골 경찰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여기 길 건너 보면 우리 신방학 파출소 있거든요. 그 파출소에서 가끔 신고 들어와서 가면 자전거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또 찾아줘. 굳이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영화에 협찬 많이 해주시는구나. 장소 협찬으로 도봉경찰서 진짜 많이 들어가고. 우와, 이것도 새로운 비니까. 정보다. 새로운 정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임창정 씨가 엄청 오실 거예요. 저 아까 저번에 얘기하면서 기획자는 똘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럼 도봉구에서 똘끼를 부리면서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모해야지. 철면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좀 무모하고 철면이어야 되고. 판을 깔아줘야 돼. 누가 판을 깔아줘? 누구든.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알아서 깔아야죠. 내가 깔아야지. 아니, 근데 여기 특성상 지역 연대감이 너무 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그 지역 연대감이 사실 그래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X세대 그 지역 연대는 인맥을 넓히고 막 이런 조직적인 게 굉장히 셌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연대도 사실 중요하지만 내가 우선 먼저 더 중요하고 나의 경험이라든지 이게 우선 나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제 그런 X세대 분들 만나면 너넨 아직도 멀었다라고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멀 것이다. 그분보다는 언제나 멀 것이다. 왜 멀었다 그래요? 네? 헌신적이라고 그러니까 몰입 안 해서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민사회의 역할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민사회의 가치가 약간 다른 거죠, 결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막 청년들이 지금 기존 세대들과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간섭을 하면은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한 번쯤은 그냥 지켜봐주면 안 될까? 어차피 깨져도 청년이 깨지고요. 어차피 망해도 청년이 망하는 거니까 망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강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되게 가만 못 두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지만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청년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것이 곧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청년이 재밌게 살고 밀레니엄 세대가 되게 재밌게 살고 자신만의 길을 펼쳐가면서 살아간다면 다양한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긴다면 꼭 그 대기업, 공무원 시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아 나도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다양하게 사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꼭 막 지역을 위해서 너네는 이런 걸 해야 돼라고 강조를 하기보다는 그냥 청년이 여기서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하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냅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안 냅두나요? 네. 이런 거 자꾸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바로 윗세대에 또 윗세대가 X세대는 아닌. 네, X세대가 아닌 X세대 위? 베이비 부머 세대. 베이비 부머? 어찌됐든 이렇게 뭐 이런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끌어주시고 판을 벌려놓으셨다면 네. 그걸 또 기반을 잡기 위해서 이제 X세대는 무조건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린 따라갔으니 너희들도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와요. 그냥 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네. 다 그건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희가 요즘에 느끼는 사실 감정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사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강가에 내놓은 아이고 이러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밀레니얼 세대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나 IT 기술에 굉장히 빠른 습득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빠르게 습득하는 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융합이 근데 저도 거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 청년들은 냅둬라. 냅둬라. 그렇게 되면 X세대인 저는 그럼 관심을 갖지 말란 얘기인가? 뭘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너네들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되는데 제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열쇠를 X세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너네들한테 못 주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혜택이라면 뭐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저를 놓고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냥 방목시켰어요. 되게 네. 엄청 관심을 가졌다가 제가 한번 제대로 반항을 하면서 그냥 방목을 시켜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 거는 내가 2달 동안 연락도 안 되고 해외여행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막 갑자기 일주일 전에 나 여행 가 이러고 한 달 동안 애가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도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싶기는 해요. 저도 동생이 여행 간다고 하고 해외여행을 이제 20살 되면서 가면서 되게 조마조마하고 엄청 집착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깨지고 나의 진로를 못 찾고 방황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에게 한 번만이 답을 달라라고 아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빠가 그때서야 사실 어릴 때부터 너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 이런 거를 한번 도전을 해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그냥 냅두라는 게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지켜봐 주고 그러다가 청년들이 정말 필요하면 손을 내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아니면 같이 함께 해야겠다. X세대와 함께 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손을 내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상호 간에 좀 더 그러니까 청년도 그렇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선배라고 칭할 수 있는 윗세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세대는 좀 빈정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이 성관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빈정이 상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뭔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겁봐. 니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반응이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너그러움이 없을 땐 그렇게 될 것 같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좀 너그러움을 갖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간섭하지 마세요 이 태세가 아니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접근 방식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대 차이라는 게 솔직히 청년들이 윗 어른들을 꺼려하는 게 저희가 말하잖아요. 되게 그 단어가 있잖아요. 꼰대 이게 확 느껴지면 에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거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조심스럽게 하면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좀 시간을 두고 바라봐주는 그 시간이 다 양쪽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그 제주도 워크숍 갔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거의 막내였단 말이에요. 완전 막내 아니었어요? 완전, 네, 완전 막내였어요. 애기. 완전 막내였는데 그 전체 그 3일 일정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뭔가 이렇게 꼽아보면 한 분과 함께 저희끼리 서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글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서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4명이서 가자 했는데 거기서 좀 약간 나이가 있으신 한 분이 숙소에 같이 남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시겠어요? 물어보고 근데 또 이제 안 가실 줄 알았는데 너무 피곤하시다 했으니까 근데 그래 가자 이러고 그때 이제 성인 남성 5명이 등치도 좀 있으시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제 성인 남자 5이 레이에 이렇게 몸을 싣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저희는 이제 서핑하고 그리고 한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서핑은 하는 건 안 좋아하시고 그냥 자기는 근처에 이렇게 산책하고 있겠다. 끝나면 연락 달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서핑은 같이 안 한 거네. 네, 서핑은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재밌게 놀고 끝나고 어디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그 해녀 포차? 해녀분들이 직접 따셔서 네. 운영하시는 포차가 진짜 있대요. 맛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약간 꿀팁이라고 하잖아요. 뿔소라 같은 거 여기서밖에 못 먹고 이런 걸 알려주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요즘 세대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꼰대스럽다 이게 전혀 안 느껴졌어요. 어머. 오히려 약간 삶의 지혜를 덜어주신 느낌이라서 그 부분 굉장히 다르다. 인상 깊고 좋아가지고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요? 너무 달라. 그니까 내가 뭐가 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북사구 마을재생의 그 김노래노래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정말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서핑 간 사진 저 봤거든요. 누군지 알겠어요. 너무 궁금하다. 김노래노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요? 긍정적으로 말했나요? 부정적으로 말했나요? 아유, 김노래노래 씨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긍정 전도사시니까. 그죠. 긍정전도사. 그래서 청년들이 그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좀 이기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용은 하되 대신 도봉스러움을 같이 이제 화합할 줄 알아야지. 맨날 이제 아이씨 꼰대이씨 이런 느낌이 맞아요. 좀 화합했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항상 그냥 우리를 따라와라. 맞아. 그런 이런 것도 있고. 것들에 있어서 자꾸 저항을 하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발언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약간 왜 두 없을까요? 가지라고 생각한 건 우리를 따라와 한 분류랑 그냥 니네가 한번 해봐. 전적으로 그냥 다 아예 맡기시는 거죠. 해줘. 약간 요런 그냥 해줘. 중간 없네. 네, 중간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시스템과 생태계가.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시풀에서 이런 거 계속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쵸. 시풀에서 또 열심히 풀어내 주셔야 또 네, 시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그럴 시풀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앞으로 할 건가 앞으로 봐요. 할 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굉장히 마무리는 뭔가 훈훈하게. 훈훈한 거 맞죠? 네, 저희 계속 돌아왔는데 굉장히 훈훈한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방송 어땠는지 각자 소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좀 오버해가지고 약간 좀 많이 격한 제스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의 본 뜻은 아니고 청년들을 그쵸. 대표해서 청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고 역시나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다음 주 호스트님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오늘 역시 좋았고요. 그냥 생각해보면 마지막 저희가 나눈 이야기 관련해서 합리적 개인주의를 좀 지키게 되면 저 스스로도 저도 훗날 꼰대는 되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 정도 그냥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합리적 개인주의. 꼰대래. 개인주의니까. 개인주의. 좋겠다. 저도 마지막에 열을 내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대가 같지는 않고 엄마 뻘인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그냥 선배 친구라고 저는 지칭을 하거든요. 친구들에게, 실제 친한 친구들에게는. 근데 진짜 힘들었을 때, 최근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217님 말대로 그분들의 지혜도 듣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럼 나의 방식대로 장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다시 일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아마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결국은 언젠가는 누군가를 되게 강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조언해주고 싶고 그러겠지만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청년이 또 되고 싶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읽었던 책이 노는 게 아니라 기획하는 겁니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 선배 분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또 기획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거 정말 꼭 하고 싶어요, PD님. 뭐요? 패션쇼. 네. 네. 그래서 그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영혼 없었어.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데 패션쇼. 왜요? 해봐. 너 어디 할 말. 저는 저 진짜 밀어붙이기 잘하거든요. 한번 필받으면은. 판 깔아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이게 기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기획이었고, 저희가 일하면서 하는 것만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일 외에도 내 사생활에서도 이제 기획하면서 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더 열심히 브이로그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브이로그 찍는 재미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3인 정도의 공동체가 모이면 이런 기획이 실현되는데 좀 빨리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희 3인 누군지 아시죠? 네. 보이는데요, 제 눈에. 그죠? 217님이 빠져있네? 컴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굉장히 이 책 읽으면서 저는 되게 환기됐었어요. 저 추리소설 되게 좋아하는데 추리소설 좋아하지만 직접자본론 읽고 시판 생활 해보면 읽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환기가 돼서 다음 책이 이제 또 다시 들어오겠죠?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책은 홍성태 조수영님의 나음보다 다름입니다. 이미 구매했어요. 진짜? 우와. 너무 기대돼가지고. 우와. 너무 기대되는 마음. 나 사야 돼. 저희 라피님 호스트가 되셔서 진행을 할 건데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 주까지 함께 읽고 다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을 인싸클럽 6회는 원민의 노는 게 아니라 기획하는 겁니다. 2부로 꾸며봤습니다. 마을 인싸클럽은 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217님, 아만님, 하이진님, 장라인님이 함께했습니다. 진행 이양,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꼰대 마을쇼 안녕!